저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홍지욱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추운 겨울에 거리투쟁과 국회 앞 노동농성투쟁으로 절박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족하지만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노조법 2조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3조의 손배가압류로 인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죽어갔습니까? 이러한 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결심입니다. 오늘 교육은 노조법 2~3조를 왜 개정해야 하는지,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투쟁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동 3권과 노조법의 모순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법의 개정과 제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제33조 1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즉 노동 3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장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이 노동 3권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현행 노조법은 1953년 정규직을 기준으로 또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제정되었는데 무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지금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노동 3권의 권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 70년 동안 우리 사회는 IMF를 거치면서 노동자라는 이름 앞에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하청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무임한 개인 사업자인 특수고용 노동자는 실제 결정권을 갖는 진짜 사장을 향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이 보장한 기본 권리를 행사하면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여 탄압한 근거가 바로 노조법이었던 것입니다. 현행 노조법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교섭권, 파업권이 모두 제약받는 모순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화 권리 보장의 핵심 과제입니다. 또한 ILO에서도 여러 차례 대한민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권고해왔습니다. ILO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는 물론 자영업자, 농업 노동자도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노조법 2조 1호의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여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 가입할 권리를 인정,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했지만 노조법은 이에 발맞춰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조법 2조에 대해서는 국민 84%가, 3조에 대해서는 70%라는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국가인권위도 노조법 2~3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법원도 같은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리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을 유일하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를 시작으로 김주익, 곽재규, 최광석, 이해남 열사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항거해온 피 어린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결심하며 유서라는 제목의 글을 써내려간 열사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하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더 이상 떠나보내지 맙시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운송비가 인상된 적 없던 화이트 진로 노동자들은 화물연대 노동조합에 가입해 교섭을 요구했더니 원청사는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다, 너희와 직접 계약하지도 않았다며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노동자라는 법원이 판결이 있었지만은 노조법상 특수고용 노동자라 보호받지 못한 것입니다. 교섭을 철저히 거부했던 원청은 132명 집단해고와 30억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탄압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2년 전 1m의 새창살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51일간의 처절한 파업투쟁을 전개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곡된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 하청 노동자 10,000명, 사내하청 업체만 120개, 교섭을 해도 하청업체 사장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원청에 얘기하라며 결국 교섭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법에 정한 파업에 돌입하며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교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며 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는데 대우조선 원청과 하나오션은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이라니 정말 억소리가 납니다. 경력 15년 차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연봉이 고작 3,400만 원인 걸 감안하면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서 1,300년을 일해도 갚지 못할 돈입니다. 2009년 일방적 구조조정에 저항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해배상액과 국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고통, 그리고 복직에 대한 희망 고문으로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 33명이 세상을 등져야 했습니다. 94년 대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 이후 30년 동안 사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는 한진중공업 158억, MBC 174억, 쌍용자동차 195억, KEC 306억, 현대자동차 325억, 철도공사 606억 등 확인된 것만 무려 3천억 원에 이릅니다. 헌법이 보장한 정의 행위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현행 노조법은 사실상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걸 방조하는 법입니다.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조법 2, 3조 개정 투쟁은 최소한의 기본 권리를 요구하다 지쳐 쓰러진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에 마침표를 찍자는 투쟁인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민주노총의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김학영 변호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김하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개정안들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조법 2조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 노동쟁의 같은 개념의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노조법 3조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하자는 것인데요. 민주노총의 개정안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떤 변화가 우리 조합원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지 조문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노조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은 근로계약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 제공자를 두루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근로자성과 관련된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해서 소송에 가게 되는 사례가 정말 많죠. 막상 소송에 가게 되면 법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그에 맞는 증거를 근로자 측에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분쟁이 첨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정안에서는 근로자 정의 규정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노무 제공자들이 적극적으로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설령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라 라고 입증 책임을 전환하자는 것이죠. 누가 근로자냐라는 문제가 있다면 누가 진짜 사용자냐 하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원청 사용자가 사업을 외주화해서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좌지우지하면서도 막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는 회피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법이 이미 근로자 개념에 대해서는 계약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사용자 개념 역시도 근로계약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지배력을 갖고 있다면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명확하게 개정하자는 것이 민주노총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갑자기 처음으로 등장한 내용은 아닙니다. 계약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얽매이지 않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법리가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CJ가 개별 대리점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택배기사들의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들 수 있겠죠. 현행법만으로도 이미 이러한 해석이 가능은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노동조합법의 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미리 정해둠으로써 소모적이고 지난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자라는 것이 우리가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현행 노조법 제2조 4호는 노동조합의 개념을 정의한 조항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부가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조 설립 신고 제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 때문에 정부가 대법원 판례보다 근로자성을 협소하게 해석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를 하여 노동조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문제가 큰 조항입니다. 결국 근로자 정의를 새롭게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근로자로 추정하게 하자는 규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자의적으로 근로자성 판단을 하여 함부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이 라목을 애초에 삭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것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오직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만 축소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과 의제는 그것보다 훨씬 넓고 또 다양할 수 있음에도 말이죠. 흔히 정치 파업은 불법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노동쟁의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다양한 분쟁 대상을 포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제 3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에서 사용자들이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악용해 왔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쟁의행위와 관련 없는 손해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부풀리는 경우, 노동조합 자체가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는 단순 참가자, 일반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탈퇴자만 선별해서 소취하를 해주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런 행태는 결국 사용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실제로 배상받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겁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애초에 손배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의사결정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노동조합이 져야 하는 것이니 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개별 조합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방안, 노조법상 손배 책임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묻도록 되어 있으니 만일 정당한 쟁의행위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했더라면 어차피 발생하였을 손해, 즉 정당한 파업으로 인해 생산이나 조업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액은 손배 청구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소송 제기는 권리남용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소 또는 가압류 신청을 각하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개정안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인 기업의 임원들이 사회적인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기업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엄밀하게는 현행 법리에도 맞지 않은 주장인데요. 기업의 경영자는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어떤 선택이 기업에 득이 되거나 실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나름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법원은 그 판단을 존중하고 경영자 개인에게 업무상 배임 책임을 지우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엄밀하게는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노사 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거나 이미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임원들이나 경영자들이 본인도 원치 않는데 업무상 배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을 막고 또 소모적인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손배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우리 개정안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2대 국회에 발의한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제 노조법 개정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가 얼마나 달라지게 될지 정말 행복한 상상 한번 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노총은 새로운 법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헌법에 맞게 노조법을 개정하라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민주노총 전 조직적 힘을 모아 노조법 개정 투쟁에 전면 돌입합시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민의 대다수인 2,500만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7월 10일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국회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시점이 오면 민주노총 투쟁 방침에 따라 모든 역량을 모아 투쟁에 나섭시다.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불이한 권력을 끌어내는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거부하는 그 즉시 바로 그 순간부터 가장 무능력하고 불통인 윤석열 퇴진을 위한 우리의 강력한 투쟁은 시작됩니다. 퇴진될 때까지 투쟁!